안녕하세요. 지난주 시장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라고 하면 11월 29일에서 12월 3일까지의 일정이고요. 지난주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항상 쉬운 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지수가 오른다 하더라도 또 그 속에서 힘듦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멘탈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멘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도 공부지만 내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향후의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자르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항상 시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지만 또 시장에 복귀하면서 스스로 또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1월 2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그리고 NFT 게임 관련주들이 주도를 좀 했고요. 11월 30일 날은 메타버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12월 1일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반도체, 원전, 싸이월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12월 2일 목요일은 원격진료, 재택근무, 반도체, 이재명 관련 주들이 2일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철강 관련들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은 게임, 화장품, 그리고 치아 관련 2차전지 반도체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밑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상한가 간 종목들입니다. 이제 차트 들어가서 날짜별로 상한가 간 종목들,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알아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인데요. 제노코라는 종목입니다. 제노코. 이렇게 금을 재놓고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이렇게 고점이었죠.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했던 요 라인을 보시면 이때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을 이제 갭으로 바로 돌파가 됐습니다. 점상이라고 하죠. 점상 갖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떨어진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 거래량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왔고 거래량 줄이는 모습이고, 이 앞전에 거래량만큼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이날의 종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00원으로 체크 한번 해보고요. 42,300원. 이렇게 정하고 보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노코가 42,300원 혹은 이날의 시가까지는 안 오더라도 전 앞전에 윗꼬리 부분, 윗꼬리라고 하면 38,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 라인을 이제 지지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살펴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는 거는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땠다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감정들은 볼 필요가 없고요. 요런 패턴을 한번 보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고 종목으로 되어 있고 제노코가 어떤 종목인지도 좀 봐야 되겠죠. 각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맥스는 관리 종목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이제 상한가 간 이후에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 같이 보신다면 위메이드 같이 보시면 되겠죠. 위메이드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역시 지켜야 할 자리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간 이후에 상한가 종가를 54,100원인데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12월 2일에는 많이 빠졌었습니다. 20%까지 빠졌다가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게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관리 종목이라 좀 꺼림직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뭐 나빠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자리로 보여지고,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가 이제 코로나19 관련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이후에 지금 이제 갭 상승이 됐습니다. 6% 갭 상승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적절히 나와주면서 모여있는 모습이죠. 코로나19 추세를 좀 봐야 되겠죠. 코로나19가 좀 더 악화된다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긴 모습이라고 보면 그래도 최근의 모습 중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 모습이고,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매물대 맞고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마젠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바닥권에서 이제 나온 상한가입니다.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건 아니에요. 241선, 121선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지켜보는 게 더 좋고요. 아, 이런 패턴으로 가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종목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랬구나, 요 정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레믹스도 역시 바닥권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이제 살짝 전환하는 모습이죠. 이때부터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이고, 네, 요 라인까지, 이때 라인까지 왔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공략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한번 흐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플레이위드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게임 관련주죠. 전고점 돌파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고요. 꼬리 부분 제외하고 몸통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 라인인데, 그렇죠, 상한가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한가 캔들이 나왔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장대양봉이 이렇게 뚫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주목을 했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됐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고점 13,450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요 라인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들어왔고 그 앞전을 내가 돈으로 다 먹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요 라인은 일시적으로 깬다 하더라도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요. 일단 플레이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상장 이후에 계속 빠졌습니다. 좀 더 전체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고점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저점도 깨졌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면서 자리를 만드는 모습 보여줬는데, 원격 의료 관련 종목이고 메타버스랑 연계된 관련 종목인데요. 상한가 간 이후에 주가는 좀 빠졌고, 그렇지만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매집이 좀 급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집의 구간,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랑 관련된 종목이 딥메이드인가요? 딥노이드. 네, 딥노이드도 관련 종목이죠. 차트의 모습은 매우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이 라이프 시멘틱스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5일선 그리고 20일선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12월 1일 T사이언티픽 리뷰하면서 다 말했던 종목들입니다.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역시 시가 갭으로 하락이 됐지만 종가는 4.72%로 마감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줄이면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가상자산 거래소를 같이 관련 종목들 흐름 보신다면 역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FM 코리아는 워낙 저점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완전 전환이 된 이후에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은 앞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이런 종목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한가 나왔을 때 장기 이평선 다 돌파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흐름만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FS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NFT 관련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었고, 이때 자리가 맥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가기 전전날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가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죠.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형제 INC, 이날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형제 INC도 이렇게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온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의 모습 한번 보시면 400일선이죠. 400일선 기점으로 요 라인 깨지는 않았네요. 그쵸? 쌍바닥 만드는 이때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를 깬 자리. 사실 이런 종목들 상한가 이후에 시초가를 깬다면 그때 관심을 갖는 매매법도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다이빙 매매, 제가 명칭을 정했고, 시초가를 깼다면, 그리고 들어온 거래량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깼다? 그렇다면 깬 시점부터 매수 들어간다면 바로 이런 상한가도 가능했을 거고요. 형제 INC는 이재명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교복 관련이죠. 어떻게 보면 교육주에도 편입이 가능한 종목이고, 교육주들은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정책주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시기로 보여지고요. 에디슨 EV는 장난 아닙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재차 빠졌다가 재차 이런 종목들은 좀 솔직히 잘 안 보는 게 좋겠죠. 도박성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구경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L 팜텍은 이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좀 올라온 종목입니다.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뜨면서 올라왔는데요.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온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됐다면 그때 다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록 비싼 가격에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일단은 추세가 전환됐을 때 그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고,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액션 발음이 안 됐네요. 액션 스퀘어. 네. 이런 모습이죠. 저점을 살짝 높여가는 모습이었고, 전고점 돌파했다가 재차 빠졌지만 애매하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네, 애매합니다. 이렇게 121선 다시 정배열이 된 이후에 처음 만나는 121선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정배열이 된 이후에 121선 45일선, 제가 41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41선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처음 만난 121선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네, 이날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CI테크도 이제 바닥권에서, 그렇죠, 좀 바닥을 깨긴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장기 이평선은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가는 좀 빠진 이후에 행보의 기간을 좀 거치겠죠. 거친 이후에 마무리가 될 때쯤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네올리즈는 좀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무조건 사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반어법이었죠. 무조건 사야 될 종목이었던 거죠. 저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자리에서 물량 소화를 좀 더 하고 조정이 있은 이후에 그 조정이 끝날 시점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1300원 요 라인에 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간 종목만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시간 관계상 일단은 상한가 간 종목들만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 15% 이상 나온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거래량 그리고 추세 그리고 재료 뭐 여러가지 보시면서 다음 주에 갈 종목들 추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